시장 속 숨어있는 이슈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코스닥 이야기부터 처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만에 900선 돌파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듣고 계실 텐데요. 코스닥은 올해 들어서 이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속에서 12%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세티리온 세계 회사가 바로 2배 가까이 올라왔죠. 사실 이들을 빼놓고 본다면 지수는 여전히 750에서 760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세티리온의 시가총액은 이 매출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현대차의 시총을 추월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그토록 코스닥은 참 강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내에서 뚜렷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바이오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바이오주는 온탕이었는데 비바이오주는 그동안 냉탕을 겪었습니다. 지수 왜곡, 쏠림 현상, 각종 부작용이 지적이 됐었죠. 그랬었는데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의견, 전략들이 계속 나왔었죠. 1월 16일 바로 어제를 기점으로 살짝 변화가 감지됩니다. 어제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모두 다 탄력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히려 2차 전지나 IT 관련한 종목, 5G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우리도 있었어라고 외치며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포스트 바이오주가 누가 될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죠. 다음 상승 기류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다, 자율주행이다, 전기차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하나금융에서는 일단 시장 파이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주목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양증권, IT나 게임, 중국 소비주를 살펴보자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외됐던 쪽에서 어제는 강하게 치고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소외됐던 곳 중에 치고 나왔던 IT 섹터 이야기 오늘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가 쉬면서 IT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IT 대형주들이 잘 가주니까 당연히 IT 부품사, 장비주들 역시나 올라섰죠. PSK가 10%, 또 필름 만드는 SKC 코롱 PR도 8.58%, AP시스템 5.7%, 그 밖에 기판 업체들의 주가 역시나 함께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IT 부품 장비주는 딱 하나로 기억하면 된다. 대규모 성과급이라는 것은 결국 호황의 반증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종목으로 만약 다시 온기가 퍼져나간다면 우리는 또 다른 종목이나 전략을 준비해야겠죠. 하나투자증권에서 마치 이런 상황을 대비라도 한 듯 어제 이런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인터플렉스 스쳐도 홈런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지금의 매수적기다 라면서 신규 목표가 74,000원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플렉스 그간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고 가야겠죠. 보시죠. 일단 작년 초에 2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그대로 내달렸었죠. 11월까지만 해도 7만 원대까지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 소식도 있었고 주가도 랠리를 기록했었고 만약 저 상태로 꾸준하게 올라갔었다면 정말 2017년은 인터플렉스의 한 해였겠죠. 그런데 12월에 애플의 아이폰 10용 부품에 문제가 생겼다, 차질이 있다라는 소식에 조사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 결과는 귀책 사유가 없다라는 거였죠. 귀책 사유가 없고 정 공장이 모두 가동이 정상화됐는데 주가는 그 이슈가 있었던 이전 상태 여전히 30% 정도 밀려난 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낙폭이 너무 과대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왜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면서 승승장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흑자 전환 대비 낙폭이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골짜기 깊은 산이 결국 높은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판 부분에서도 계속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과거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할까요? 과거 기판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정도 이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이 피처폰 나왔을 때고요. 두 번째가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이 기판 업체들의 이익은 꾸준하게 성장세를 기록했었죠. 그리고 나서 너무 공급이 과잉돼서 잠시 주춤을 하다가 2015년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기판 업체들의 실적입니다. 한국의
현재 FPCB 업체는 세 번째 호황기로 이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 이 기판 부분에 다시 한번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BH, 인터플렉스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네요. 호황기는 진행형이라고 하니까요. 한 번쯤 지금 타이밍에 주가 움직임 점검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짤막하게 볼까요? 눈에 띄는 게 웅진에너지입니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으니까 개장 후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카운트다운 종료합니다. 자, 오늘은 IT 쪽 이야기, 그 가운데서도 기판업체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